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최혜정의 글로벌 시장 박물관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 부동의 1위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시장 중에 반도체는 약 20%로 견인차 역할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해서 주요 품목 15개 품목 중에 최고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뒤에 설명했지만 좀 주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사님, 반도체는 무엇인가요?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네,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물질을 말합니다.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주입해서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전기적 신호를 제어하거나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도체 시장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요.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메모리를 말하고 컴퓨터와 모바일에 사용되는 D램이 대표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유지되는 메모리를 말하고 USB, SSD에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D램, 낸드 플래시.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휘발성하고 비휘발성으로 구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을 하는 기능은 없고 정보 처리를 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가진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이 대표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제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설계, 제조, 조립, 포장 업체가 나누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었는데요. 그래요. 이제 반도체는 지금 국가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에 엄격하게 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요 관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죠? 네. 반도체는 전자 부품이기도 하고 또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른 분야라서 품목 분류에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 작동하는 방식이나 또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반도체 또는 전자집적 회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유의 특성을 가진 별도의 전자기기로 볼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판례를 들자면 일반 반도체 제조 공정과 똑같은 제조 공정을 가진 물품이 있었는데 반도체에 해당한다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압의 발생 방식이 반도체처럼 전개가 아니라 자개 방식으로 전압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반도체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 밖에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되어서 8%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설명해 주신 0%나 8% 관세율 적용 사례가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면 아주 작은 차이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HS 코드라고 그러죠. 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세율도 진짜 달라지네요. 그러면 기업들은 반도체 품목 분류 진짜 철저히 그걸 갖다가 파악하고 네.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시장 수출입 교육 상황 어떤 것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수출 비중은 4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은 홍콩인데요. 홍콩은 통관의 안정성 때문에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항공 수출하는 루트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홍콩 물량까지 합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의 비중은 거의 6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종합적으로 한 60%가 우리 한국으로서는 큰 시장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수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품목 중에 반도체 수입액은 원유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반도체 수입 품목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 수출하는 것도 있고 수입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네요.
네,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계가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품을 또 중국 현지 공장으로 보낸 다음 후 공정을 거쳐서 재수입하는 비중이 큰 이유도 있고요. 또 중국산이나 대만산 반도체가 저가 공세와 또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큰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박사님, 반도체가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지금 반도체가 수출에서 많이 지금 올해 시향이 안 좋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 지금 경기가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2, 3년 동안에 호황을 누렸던 소비시장이 지금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에 맞물려서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재고가 많아갖고요. 2020년 말 46조 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3월 반도체 수출 86억 달러로 작년 같은 동기간 대비 34.5% 급감했고 지금 8개월 연속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자, 2023년 1분기 실적 나온 걸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잘 나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1분기 대비 한 90% 이상 줄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영업 손실 한 3조 원대 이상 적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진은 반도체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중국, 독일,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제조 기반 수출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대만의 TSMC도 지금 수익 구조가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 같이 맞물려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 상황이 됐고 수요 또 경기 둔화 상황 계속 지속되면서 반도체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가 급감하는 영향을 좀 나타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예측 분석한 걸 보니까요. 2분기 정도까지 삼성전자도 재고 물량은 제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이후에 삼성전자도 재고를 빨리 소진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시장 점차 정상화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반도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관사님, 반도체 준비하면서 느낀 점 어떤 것이 있죠? 네,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걱정스러운데요. 네. 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걸 새삼 또 느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체제 조치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점차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면서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 진행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